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은 푸른꽃이라고 하고요. 지금 북극성에서 만 4년차, 횟수로는 5년차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가 5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어떤 면들을 좀 더 중요시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지금 되게 시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고요. 물론 위기가 계속 오기도 하지만 그 위기 중에 얘는 계속적으로 상승의 곡선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든 이유는 올해 인구수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를 무시한 상태에서의 부동산 공부는 무의미하다라고 보고요. 반드시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와 다른 지역, 본인이 투자할 지역의 매매 지수를 동시에 보시면서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그냥 저렇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되고, 왜 저때 저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나라면 저 시기에 투자를 과연 할 수 있었을지, 그리고 저렇게 떨어지게 되거나 상승하게 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아파트들이 다 신호가 다 다르죠. 다 신호가 다른데 저 빨간색 줄이 표시된 거는 제가 저 시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제가 작년에 굉장히 임장을 열심히 다니던 지역이에요. 임장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지역을 투자를 할지 아니면 투자를 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최종 판단을 하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지역을 제가 저 빨간 선이 있을 때 들어간 거고, 두 번째 지역은 연도로 보면 좀 땡겨져 있죠. 2017년도에 제가 들어간 걸로 돼 있죠. 저기는 아직 정고점을 회복 못했어요. 정고점을 회복을 못했지만 제가 저 지역을 그냥 맘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들어갈 때 워낙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할 때 선진입했기 때문에 들어간 투자금이 없어서 그냥 기다릴 수 있는 지역이고요. 세 번째는 저 지역에 제가 비슷한 시기에 임장을 갔던 지역인데, 저는 매가가 보시면 알겠지만 매매가가 다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투자금 자체가 너무 적어서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었고, 그 돈을 쪼개서 투자를 해야 됐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소액이 아니면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서울 지역으로 진입을 못하고 인천의 빌라들을 낙찰을 받고 지방의 아파트들을 매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저 때 제가 들어갔어요. 이미 좀 올랐죠. 이쪽에 이후에 아파트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을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면 저렇게 비싼데 왜 들어가? 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저렇게 비쌌는데 그 당시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너무 늦게 왔어. 왜 이제 왔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세 번째 지역의 그래프를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전체 그래프가 아마 거의 탑5 안에 들 정도로 달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제가 여기 집어넣은 것들은 대부분이 수익형 부동산에 해당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파트와 빌라는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이 되고, 근데 오피스텔은 굉장히 애매한 게, 얘가 제가 주거용으로 세를 주지 않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임차인이 살게 되면 주거용으로 취급을 받죠. 그래서 되게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점이 많은 투자처 같고요. 오피스텔과 상가와 지상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게, 부동산 규제가 발표됐을 때 규제를 피하는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걔를 반드시 투자처에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지렛대 효과를 반드시 이용하게 돼 있죠.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용한 지렛대 효과든 아니면 은행에서 주는 대출에 대한 지렛대 효과든 두 개를 이용해서 투자금을 적게 하면서 대출 한도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기존에 주거용이 지금 규제가 심해지면서 대출 한도가 40% 50%까지 지금 축소된 상황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지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규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여겨서 봐야 될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현장을 직접 임장을 다니다 보면 지도상이나 손품으로는 알 수 없었던 그 동네 아니면 동별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분위기. 중대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중소형이 있는 지역의 분위기, 혹은 관공서 인근의 주거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거지. 교통 같은 경우는 전철역에서 내가 만약에 걸어간다면 몇 분 정도 걸릴지도 알 수가 있고, 이 정도의 거리라면 사람들이 선호하겠다, 선호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언덕, 고저, 높낮이 얘기하는 거죠. 높낮이. 그 임장을 다니면서 얘가 평지인지 아니면 지도상으로 나타나 있진 않지만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상업지구의 유동인구. 상업지구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동하는지에 따라서도 그 지역이 좀 활기차져 있는지 아니면 좀 침체되어 있는지도 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장을 하면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가지고 가서 임장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임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